지금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내일 새벽 정확히 2시 47분에 당신의 췌장이 인슐린에 완전히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경고음도 없을 것입니다. 가슴 통증도 없습니다. 알람도 없습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혈당은 조용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고 아침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쯤이면 혈관과 신장, 시력에 대한 손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밤 이 나라 전역의 침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40세이며 지난 18년 동안 한국에서 대사장애를 앓는 14천 명 이상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의사가 준 모든 규칙을 따랐던 선량한 사람들, 약을 완벽하게 복용했던 사람들이 시력을 잃고 다리를 잃고 독립성을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그들 중 거의 누구도 90분의 시간대에 대해 몰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을 무시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과일을 드셨습니까? 찬물을 마셨습니까? 졸릴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셨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당신은 매일 밤 췌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조차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병원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마스터 시계가 있습니다. 모든 장기, 모든 세포가 정확한 일정에 따라 작동합니다. 인슐린을 생산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책임을 지는 장기인 췌장은 자정과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중요한 회복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상태로 잠자리에 든다면 췌장은 이 회복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차가 아직 작동하는 동안 자동차 엔진을 고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7년 전 서울의 제 병원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을 때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둘 다 68세였고 거의 동일한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모든 표준 지침을 따랐습니다. 식단을 조절했고 약을 복용했으며 하루에 3번 혈당을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이 씨는 3개월 후에 돌아왔을 때 혈당 수치가 너무 극적으로 떨어져서 저는 실험실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검사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의 당화혈색소는 단 82일 만에 8.9에서 6.1로 떨어졌습니다. 이 씨가 무엇을 다르게 했는지 조사했을 때 그는 자신의 저녁 루틴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잠들기 전 90분 동안의 구체적인 활동 순서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제가 지금 췌장 재설정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나 병원 방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에 황금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지만 몸을 올바르게 준비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당뇨병 치료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췌장이 영원히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일단 당뇨병에 걸리면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과 함께 살고 천천히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이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췌장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자연스러운 시기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제 진료실에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10일 이내에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 정확한 취침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오후 8시 이후에 즉시 중단해야 하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적의 췌장 기능을 위해 침실이 있어야 하는 정확한 온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 베타세포를 활성화하는 7분 동작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현재의 취침 루틴이 매일 밤 당신의 신진대사를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자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40세이며 지난 18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대사장애를 치료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1일 1000명 이상의 당뇨병 환자가 제 병원 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3일 전,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 새벽 2시에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딸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자는 동안 혈당이 4.7mg/dl로 급등했습니다. 그녀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오직 딸이 우연히 일어나서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낮 동안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약을 복용했습니다.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혈당을 확인했고 140이었습니다. 괜찮은 수치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90분 동안 모든 것을 파괴한다면 낮 동안 무엇을 하든 당신의 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뇨병과의 싸움은 아침이나 점심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베개에 닿기 전 그 중요한 시간대에 이기거나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모든 분들이 췌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췌장에는 베타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인슐린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비밀이 있습니다. 이 베타 세포들은 일주기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이 세포들은 가장 재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스스로 회복됩니다. 이때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조건을 제공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취침 습관으로 췌장을 망가뜨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는 72살 택시기사 김 씨를 치료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9.4로 제게 왔습니다. 매우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그는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발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경병증의 초기 징후였습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와 2시간 동안 앉아서 그의 저녁 일과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제 혈액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그가 한 모든 행동이 췌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을 8시 30분에 먹었습니다. 11시까지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자기 직전에 찬물을 마셨습니다. 추위를 잘 타서 침실을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11시 15분에 일반 치약으로 양치질을 했습니다. 11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이고 무해해 보이는 이 일과가 매일 밤 그의 베타세포 재생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씨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90분 동안의 정확한 활동 순서였습니다. 열흘 만에 그의 공복 혈당이 232에서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3주 만에 120이 되었습니다. 2달 후 당화혈색소는 6.8이었습니다. 그의 신경과 전문의는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요? 모든 것을 설명하겠지만 먼저 현재 저녁 일과에서 3가지 조용한 살인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매일 밤 당신이 잠자는 동안 췌장을 죽이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모두 건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취침 방법의 2번째 핵심 요소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밤 자신도 모르게 췌장을 독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저희 클리닉에서 2,000명이 넘는 당뇨병 환자들의 저녁 일과를 분석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깊이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녁 8시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몸은 제가 췌장 회복 시간대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소중한 시간 동안 베타세포는 자연적으로 스스로를 회복하고 다음 날에 인슐린 생산을 준비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파괴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90%가 이 회복 과정을 완전히 차단하는 특정 종류의 액체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 음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해가 진 후에 실온보다 차가운 것을 마시면 천이 0.7도 떨어집니다. 이것이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췌장은 온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 낮은 온도에서 베타세포의 효소 활동이 43% 느려집니다. 43%입니다. 이것은 잠들기 전에 찬물이나 차가운 차를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적인 인슐린 생산 능력의 거의 절반이 매일 밤 파괴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진료에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환자들은 낮 동안 모든 식이 지침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아침 혈당은 여전히 14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들의 저녁 습관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같은 대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 찬 음료, 약과 함께 마시는 얼음물, 자기 전 찬 우유. 이 연관성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64살 퇴직교사 박 씨가 공복 혈당 수치 172로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의 당화혈색소는 8.1이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약을 복용했지만 개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저녁 일과를 검토했을 때 그는 건강에 좋고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서 매일 밤 최소한 3잔의 찬 보리차를 마신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나의 간단한 지시를 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모든 찬 음료를 정확히 38도로 든 미지근한 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보다 약간 높은 온도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일과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약, 같은 운동이었습니다. 단지 열이틀 만에 그의 공복 혈당이 128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114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당화혈색소는 석 달 만에 6.9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은 이 방정식의 절반일 뿐입니다. 마지막 식사의 시간은 야간 인슐린 민감성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췌장은 엄격한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깊은 재생 모드로 들어가지만 소화기관이 완전히 비어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잠들기 3시간 반 이내에 무엇이든, 정말 무엇이든 먹으면
췌장은 이 재생 단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췌장은 활동적인 소화 모드로 남아 지속적으로 효소와 호르몬을 생산하며 손상된 베타세포를 회복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전혀 취하지 못합니다. 엔진이 여전히 작동하는 동안 자동차 엔진을 수리하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늦은 저녁 식사나 취침 전 간식을 먹을 때 매일 밤 췌장에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췌장세포 재생에 관한 연구는 베타세포가 3시간 이상의 공복기간 동안에만 회복 유전자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임계값 이전에는 작동 모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8시에 저녁을 먹고 10시 30분에 자는 당뇨병 환자들이 완벽한 음식 선택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기 두 번째 핵심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정확히 저녁 6시에 드십시오. 6시 30분이 아닙니다. 7시도 아닙니다. 정확히 6시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요소를 밝히겠습니다. 이 취침 프로토콜의 핵심이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혈당 관리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완전히 모순된다는 점을 경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 서울의학학회에서 제 동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켰지만 결과가 스스로 증명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제가 1000리셋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녁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핵심 천을 정확히 섭씨 1.2도 낮춰야 합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 이 정확한 하락이 근육 조직의 휴면 인슐린 수용체를 깨우는 특정 호르몬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시간대 동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인슐린 생산을 담당하는 췌장 베타세포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들은 당뇨병을 마치 여러분의 몸이 전고나 자정이나 똑같이 기능하는 것처럼 치료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틀렸습니다.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여러분의 베타세포는 우리가 재생 단계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여러분의 천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속도로 떨어질 때만 활성화됩니다. 저는 서울, 부산, 인천의 3개 주요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당뇨병 환자의 수면 데이터를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밤새 혈당 조절이 자연스럽게 더 좋았던 환자들은 모두 하나의 특이한 특징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천은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저녁에 더 일찍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0리셋 시간대를 어떻게 만들까요? 충격적으로 간단하지만 정확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저녁 8시 30분에 더 일찍도 더 늦지도 않게 여러분은 정확히 300ml의 실온물을 마실 것입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여러분의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반대 반응을 유발합니다. 실온입니다.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십시오. 물을 다 마신 직후 여러분은 제가 저녁 순환 리셋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할 것입니다. 시원한 공기가 닿을 수 있는 열린 창문 근처에 서십시오. 아파트에 사신다면 창문을 딱 10cm만 여십시오. 외풍이 아니라 공기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제 천천히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30초 동안 위로 뻗으십시오. 팔을 내리고 옆구리에서 30초 동안 느슨하게 흔드십시오. 이 순서를 정확히 3번 반복하십시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물이 안쪽에서부터 핵심 천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칭과 팔 동작은 따뜻한 피를 중요 장기로부터 사지 쪽으로 밀어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열이 피부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 천 조작입니다. 팔 동작을 완료한 후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양말을 벗으십시오. 이 세부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발은 몸의 주요 열 방출 지점입니다. 이 시간대 동안 발을 덮어두면 전체 과정을 차단합니다. 저는 단순히 양말을 신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프로토콜에 실패한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맨발로 정확히 15분 동안 앉아 있으십시오. 이 시간 동안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4박자 동안 들이마시고 4박자 동안 참고 6박자 동안 내쉬십시오. 이 호흡 패턴은 천 하락을 향상시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기 전에 뜨거운 샤워를 하면 잠을 더 잘 자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저녁 8시 이후에 뜨거운 샤워는 독입니다.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핵심 천을 높여서 베타세포 재생 단계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샤워를 해야 한다면 저녁 9시 전에 하거나 아침까지 기다리십시오. 강남의 68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공복 혈당이 215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동작 영양 섭취 시간. 그러나 그녀의 아침 수치는 190음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저녁 루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매일 밤 9시 30분에 뜨거운 목욕을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중단하고 대신 천 리셋 시간대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6일 만에 그녀의 공복 혈당은 142로 떨어졌습니다. 3주 만에 108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밝힐 것은 이 취침 프로토콜의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처음 3단계를 완벽하게 따르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천 비밀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잠들기 전 마지막 30분 동안 결과를 완전히 망칩니다. 여러분의 췌장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천에 따라 켜지고 꺼지는 생물학적 타이머입니다.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여러분의 베타세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그러나 의료계가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누울 때 핵심천이 1도만 너무 높아도 그 베타세포들은 완전히 꺼집니다. 그들은 휴면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일찍 했던 모든 좋은 일이 몇 초 만에 지워집니다. 저는 18년 전 서울 강남의 박 여사라는 71세 여성을 치료할 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혈당 수치가 300이 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심각한 당뇨병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4번 인슐린을 주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완전한 취침 루틴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단계를 따랐습니다. 동작, 영양소, 타이밍,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혈당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포인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그녀의 저녁 루틴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완료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9시 45분, 자기 직전에 그녀는 뜨거운 샤워를 했습니다. 거의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긴장을 풀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방해 요소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녀의 천이 섭씨 39도 가까이 급상승했습니다. 몸이 스트레스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코르티솔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췌장은 모든 재생 과정을 즉시 중단하라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라고요. 물 온도는 정확히 섭씨 34도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천이거나 약간 낮은 정도로. 3일 만에 그녀의 공복 혈당이 170으로 떨어졌습니다. 10일 만에는 120이 되었습니다. 같은 일과였습니다. 온도 하나만 바꿨을 뿐입니다. 마지막 30분 동안의 온도 조절은 절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를 위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 천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뇌의 수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췌장은 이 신호를 읽고 밤새 회복 주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온도 하강을 방해하면 제가 열성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밤에 천이 높아지면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완전히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밤 8시 이후 뜨거운 샤워나 목욕은 안 됩니다. 전기장판도 안 됩니다. 열을 가두는 두꺼운 겨울 잠옷도 안 됩니다. 저녁 일과의 매운 음식도 안 됩니다. 마지막 2시간 동안 격렬한 운동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천을 급상승시키고 췌장 기능을 파괴합니다. 대신 정확히 이렇게 하세요. 9시에 정확히 7분 동안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물이 피부에 중립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편하지도 불편하지도 않게. 그냥 중립적으로. 이렇게 하면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온도 하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가벼운 면 옷을 입으세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여야 합니다. 담요가 필요할 정도로 시원하되 떨릴 정도로 춥지 않아야 합니다. 떨면 몸이 열과 코르티솔을 생성합니다. 둘 다 앞서 쌓아올린 인슐린 민감성을 파괴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발이 몸통보다 약간 더 따뜻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기울기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혈액순환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뇌 수면 조건이 최적이라고 알려줍니다. 가벼운 면 양말을 신으세요. 두꺼운 양모가 아닙니다. 얇은 면만. 이 작은 세부사항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췌장이 회복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온도 조절 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이 일과를 실패하는 제 환자의 90%가 온도 조절을 무시해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췌장은 뜨거운 환경에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시원한 몸, 따뜻한 발, 중립적인 방.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이 작동하도록 하는 공식입니다. 이제 취침 일과 중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특정 음식과 더 중요하게는 그것들을 섭취해야 하는 정확한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올바른 음식을 먹지만 잘못된 시간에 먹어서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높게 유지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으세요. 이 순서를 잘못 지키는 것은 약을 먹고도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뱉어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췌장이 일정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저녁 8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베타세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을 준비합니다.
수면 중에 이 세포들은 재생되고 새로운 인슐린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먹거나 올바른 것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이 전체 과정이 중단됩니다. 췌장이 치유 모드 대신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 정확히 중간 크기 토마토 한 개로 시작해야 합니다. 방울토마토가 아닙니다. 토마토 주스도 아닙니다. 주먹만 한 크기의 토마토 한 개 전체입니다. 4등분으로 자르고 오븐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왜 토마토일까요? 토마토에는 밤에 간이 저장된 당을 혈류로 방출하는 것을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는 특정 화합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잠자는 동안 간이 과도하게 작동하여 계속 포도당을 방출합니다. 토마토는 간에게 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비교적 빈속에 먼저 먹어야 합니다. 정확히 30분 후 연두부 40g을 섭취해야 합니다. 볶는 단단한 두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튜브나 부드러운 팩에 들어있는 순두부를 말합니다. 40g은 약 3큰술입니다. 그냥 드시거나 천일염을 아주 조금 넣을 수 있습니다. 간장도 참기름도 다른 것도 안 됩니다. 이 두부는 밤 동안 새로운 인슐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확한 아미노산을 췌장에 제공합니다. 하지만 토마토가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너무 일찍 먹으면 간이 그 단백질의 일부를 더 많은 당으로 전환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음식과 함께 찬물을 마십니다. 취침 일과 중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이러한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늦춥니다. 두부가 제대로 분해되어 췌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위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두부를 먹은 후 20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마세요. 가라앉게 두세요. 몸이 그것을 처리하는 데만 완전히 집중하게 하세요. 그 20분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실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청아 같게.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꿀도, 레몬도, 아무것도. 당신의 피 온도와 같은 순수한 물만 2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이 물은 단 한 가지 목적만 있습니다. 베타세포가 받을 준비가 된 정확한 순간에 소화된 두부 영양소가 혈류로 이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누워서 자기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생아몬드 2불개를 먹을 것입니다. 6개도 10개도 아닌 2불개입니다. 삼키기 전에 각각 최소 15번 씹으세요. 이 아몬드는 다른 영양소를 감싸는 소량의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섭취한 음식을 제어하고 밤새 천천히 방출되도록 합니다. 이 지방이 없으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흡수되어 효과가 사라집니다. 지방이 너무 많으면 아예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몬드 7개가 밤새 보호에 필요한 정확한 양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순서를 무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몬드를 먼저 먹거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먹거나 물 마시는 단계를 건너뜁니다. 그런 다음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이 정확하게 따르는 것을 지켜볼 때, 정확한 순서와 정확한 시간으로 따를 때 공복 혈당이 3일 이내에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순서로 잘못된 시간에 음식을 먹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췌장을 망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의 90%에게서 보는 실수이며 몸이 스스로 치유해야 하는 바로 그 시간대에 일어납니다. 저녁을 너무 일찍 먹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저녁을 너무 일찍 먹는 것이
혈당 조절을 파괴하고 있으며 잠시 후 정확히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저녁을 일찍, 아마도 오후 5시나 6시에 먹으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소화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언이 여러분의 췌장 기능을 죽이고 있으며 과학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췌장은 정확한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베타세포는 재생 단계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이 중요한 4시간 동안 조건이 맞으면 췌장은 손상을 복구하고 자연적인 인슐린 생산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오후 5시나 6시에 저녁을 먹으면 10시나 11시에 잠자리에 들 때쯤 몸은 그 음식을 완전히 소화한 상태입니다. 밤에 혈당이 너무 낮아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몸은 당황하고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여 혈당을 다시 올립니다. 이 스트레스 반응은 실제로 베타세포가 재생되어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68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복혈당이 번익유9 구식으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오후 5시 30분에 찐 생선과 채소로 건강한 저녁을 먹고 있었고, 이전 의사가 말한 대로 정확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에 코르티솔 수치를 검사했을 때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 식사 일정 때문에 매일 밤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저녁 시간을 정확히 6시 30분으로 옮기고 먹는 것을 조정했습니다. 6일 이내에 공복 혈당이 퍽옷 미식으로 떨어졌습니다. 3주 이내에 벙뽀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음식, 다른 타이밍, 그리고 췌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췌장 재생을 위한 최적의 저녁 시간은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밤 시간 동안 몸이 여전히 부드럽게 영양분을 처리하고 있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베타세포가 스트레스 호르몬 간섭 없이 스스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올바른 비율로 정확히 3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흰 쌀이나 빵이 아니라 고구마나 보리 같은 음식입니다. 이것들은 밤새 천천히 포도당을 방출합니다. 둘째,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아미노산은 췌장이 새로운 인슐린 생산세포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셋째,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놓치는 것은 건강한 지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선이나 들기름의 소량의 오메가3 지방은 소화를 더욱 늦추고 췌장의 세포막 복구를 위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비율이 중요합니다. 접시는 느린 탄수화물 40%, 단백질 30%, 그리고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채소 30%여야 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당뇨병 환자의 밤새 인슐린 감수성을 측정하며 수행한 대사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 배를 만져보세요. 오후 6시 전에 저녁을 먹는다면 매일 밤 신진대사 재앙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는 동안 췌장을 재설정하는 90분 취침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순서대로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1단계는 목표 수면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시작됩니다. 80분이 아닙니다. 2시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오늘 밤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이 순간 모든 음식 섭취를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소화 시스템이 복구 모드로 전환하려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90분 동안 작은 간식이라도 먹으면 전체 메커니즘이 파괴됩니다. 인슐린이 떨어져야 할 때 급등하고 베타세포는 활성화되는 대신 휴면 상태로 남게 됩니다. 2단계는 70분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히 한 컵에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온도가 중요합니다. 찬물은 신진대사에 충격을 주고 뜨거운 물은 떨어져야 할 때 천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 한 컵은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밤새 치유 과정을 위해 세포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60분 지점에서 3단계가 시작됩니다. 5가지 특정한 부드러운 움직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째, 서서 두 팔을 머리 위로 뻗은 다음 천천히 구부려 무릎을 만집니다. 10초간 유지합니다. 둘째,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목을 각 방향으로 20회씩 돌립니다. 셋째, 손을 허리에 대고 부드럽게 뒤로 젖힙니다. 넷째,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상체를 좌우로 각각 10회씩 비틉니다. 다섯째, 평평하게 누워 무릎을 가슴까지 당겨 30초간 유지합니다. 이 움직임들은 운동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림프계의 혈류에서 포도당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근육에 다시 인슐린 민감성을 갖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40분 시점에 일어납니다. 침실 온도를 낮춥니다. 방은 섭씨 16도에서 19도 사이로 시원해야 합니다. 방이 따뜻하면 초래천이 높게 유지되어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깊은 수면은 췌장이 세포 복구의 80%를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시원한 온도감이 없으면 치유 단계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30분 시점에 5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화면을 끕니다. 모든 불빛은 어둡게 하거나 꺼야 합니다. 베타세포는 어둠에 반응하여 특정 복구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의 청색광은 신체에 아직 낮이라고 알려주고 인슐린 생성은 낮 모드로 유지됩니다. 낮 모드는 스트레스 모드입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밤 모드가 필요합니다. 6단계는 20분 시점에 시작됩니다.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합니다. 4박자 동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4박자 동안 숨을 멈춥니다. 6박자 동안 내쉽니다. 이 주기를 10호에 반복합니다. 이 호흡 패턴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췌장의 포도당 저장에서 포도당 조절로 전환하라는 신호를 직접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7단계입니다. 10분 시점에 완전한 어둠 속에 누웁니다. 휴대폰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책을 읽지 마십시오. 단순히 눈을 감고 발가락에서 머리까지 신체를 정신적으로 스캔하면서 각 부분을 이완시킵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모든 것을 통합합니다. 이제 신체는 8시간의 깊은 췌장 재생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가 정확히 이 순서를 사용하여 혈당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한 환자인 강남의 67세 박 여사는 공복 혈당을 9일 만에 270에서 123으로 낮췄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부산의 72세 이 씨는 이 프로토콜을 14일간 실행한 후 인슐린 주사를 중단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치유를 위한 황금 시간은 매일 밤이지만 이 순서로 잠금을 해제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이 7단계를 적으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90분 전에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제가 설명한 대로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르십시오. 이 정보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가족과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 밤 프로토콜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남겨 스스로 약속하십시오. 당신의 췌장은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를 주십시오.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 박사의 취침, 루틴 중 어느 부분을 오늘 밤 시작하시겠습니까? 부드러운 움직임, 시간 맞춘 영양소, 아니면 온도 조절? 당신의 첫 단계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발견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혈당 문제로 고생하는 친구 및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